시작할게요. 네, 이제 오늘은 무기 양분 중에서 마그네슘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는 질소, 인산, 칼리, 칼슘에 대해서 봤었어요. 오늘은 마그네슘. 먼저 마그네슘이라는 것은요, 엽록소를 구성을 하는 원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잎이 녹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엽록소라는 게 잎에 있는 녹색의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엽록소를 구성하는 원소가 마그네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잎에서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는 체내에서 이동성이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체내에서 이동성이 좋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면 늙은 잎에서 먼저 결핍 증상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또 자칫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광합성이라든지 인산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을 높이는 역할도 이 마그네슘이라는 애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자 내에서 지유의 집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지유, 간단하게 지질 성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결핍 증상으로는 황백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잎이 황백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녹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광합성을 잘하는데 황백화가 됐으면 아무래도 광합성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저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줄기라든지 뿌리의 생장점의 발육까지도 저해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마그네슘이라는 게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토양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 결핍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석회가 부족한 산성 토양이라든지 사질 토양, 그런 곳에서 칼리, 석회 이러한 것들을 너무 내가 과다하게 시험을 했다. 그러면 토양에서 마그네슘의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황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황이라는 것은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의 구성 성분이 돼요. 그리고 엽록소 형성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황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요구도가 큰 작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적혀져 있는데요. 양배추, 양파, 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이러한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황에 대한 요구도가 크고 함량이 많은 작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황 같은 경우도 부족했을 때는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황이 부족하게 된다면 단백질의 생성이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생육 억제라든지 황백화 현상까지도 생기게 돼요. 또 이거는 체내에서 이동성이 좋지 못해요. 체내에서 이동성이 낮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만약에 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린 잎에서 먼저 결핍 증상이 나타나겠구나, 또는 새로 생긴 조직에서 결핍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콩과 작물들에서는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한 질소 고정이 감소하는 현상까지도 황이 부족했을 때 생기게 돼요. 지난 시간에 콩과 작물은 질소 고정 미생물과 공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동동 떠다니는 질소를 토양에 꼭 붙잡고 있는다라고 했는데, 그 질소 고정 미생물이라는 것이 뿌리옥 박테리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 보도록 할게요. 철 같은 경우는 호흡 효소의 구성 성분이면서 엽록소 형성에 관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철도 엽록소 형성에 관여하는데 철이 부족하다면 얘도 녹색깔이 형성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백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어린 잎부터 황백화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 잎부터 황백화되는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철이라는 것은 체내에서 이동성이 별로 좋지 못한 성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연맥 사이가 퇴색하는 현상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몰리브덴이라든지 망간, 칼슘이 너무 과하게 많을 때 철의 흡수와 이동을 방해하게 돼서 결핍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에요. 이 철 같은 경우는 과잉 증상도 있어요.